우리가 계속 수화를 계속 공부하시고 배워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수화 통역사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수화를 습득해서 이제 수화를 사용하려고 이제 점점 단계를 밟아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항상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기본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기본기 다음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기본기 다음에 있는 보캐블러리랑 그리고 모양과 속도 이 부분을 끝내셨다 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사실은 농식수화와 마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용적 표현이라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들 가지고서 이런 책들이나 뭐 한국 수화 여행이나 뭐 이런 책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관용적 표현을 배우셨다면요. 관용적 표현을 배우는 거랑 그리고 마임을 배우는 거랑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조금 더 시급하게 하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라면 관용적 수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2000개의 단어들을 끝내잖아요. 2000개의 기본 단어들을 끝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은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수화와 관련된 모든 단어들을 섭렵해 버리신다는 거죠. 왜냐면 이 관용적 표현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이디엄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단어들을 배우실 때는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단어들을 배웠다면 그 안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단어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전치사나 어떤 표정이나 우리가 수어에서 말하는 어떤 비수지나 어떤 수형이나 수향에 의해서 그 단어들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기본 단어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농식수와 관용적 표현들을 함께 배우시면서 그 부분들을 잘 버무려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 심심하다죠. 네. 이렇게 하면 인천이라는 수어죠.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얼굴 표정을 넣고 목을 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수화를 쓴다 그러면 당혹스럽다? 혹은 뭔가 지금 뭔가 이렇게 막 뭔가를 찾고 있다? 막 이런 느낌의 어떤 수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어를 딱 정하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쓸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썼을 때 지금 이 단어를 어떻게 단어를 가져와야 되는가? 그럼 사실은 이 관용수화라는 부분에 이 단어의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한번 싹 끝내버리시는 거. 사인보카와 우선순위 농식수화는 싹 끝내시고 그 다음에 마임을 같이 함께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임은요 끝이 없어요. 마임은요 항상 등장해요. 마임은요 배워도 우리가 농아인만큼 따라가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농식수화랑 마임을 좀 섞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름에 수영을 갔는데 혹시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뭐 빠져서 죽을까봐 내가 물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어. 그러면 이런 수화를 쓸 수 있겠죠? 혹은 이런 수화를 쓸 수 있겠죠? 뭐 이런 수화를 쓸 수 있는데 이 사이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뭐냐면 수영에 들어가서 바다에 혹시 내가 빠져 죽을까봐 내가 들어가지 않겠어 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근데 요 표현들을 훨씬 더 맛깔나게 그리고 실제 농아인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쓸 거라면 만약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바다에 이렇게 수화를 쓴다면요 이런 거죠. 표현이 농식수화를 우선은 조금 더 쉽다고 표현할게요. 저 같으면 왜냐면 보기에는 마임이 훨씬 쉬워 보이지만 마임은 어떤 경험, 농아인과의 어떤 스킬, 그리고 또 마임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쓴 걸 보여주고 읽히게 하는 어떤 그런 방면이 좀 있기 때문에 마임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농식수화는 우선은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것처럼 모양만 명확하게 외우고 있다면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너 하라 뭐 아니면 가다 거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표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단어들만 정방향이냐 그러니까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 두 가지만 결정하셔서 방향을 몇 가지 써서 이제 농식수화를 사용해 주시면 이 수화는 금세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데 마임이라는 부분은 훨씬 더 영역이 훨씬 더 넓은 거죠. 네. 그리고 이 마임이 지금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손만 지금까지는 제가 기본적으로 보여드린 게 이렇게 팔 혹은 어깨 뉘앙스, 얼굴 표정, 뭐 그리고 얼굴 방향 이 정도였다면 마임으로 들어가면 자리를 옮겨야 되고요. 이렇게 자리를 옮겨야 될 수도 있고 무릎을 굽혀야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이렇게 훅 수그리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수화의 어떤 그 정형화된 모습과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많이 달라진 그런 모양새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부수고 마임을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여러분들에게 버거움이 있겠죠. 저 같으면 둘 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아무거나 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농아인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마임 수업을 배우러 어떤 뭐 판토마임이나 이런 어떤 연극 극단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우선은 단어들을 외우십시오. 네. 기본 단어를 먼저 외우시는 겁니다. 이거 먼저 외우는 거 아닙니다. 파란 책 있잖아요. 파란 책 어쨌든 파란 책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외우셔서 두 가지 단어들이 싹 다 끝난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통역사를 넘어서서 베테랑 통역사로 가는 어떤 길목에 서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예. 자격증은 언제입니까? 자격증은 사실은 운전면허와 같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운전면허 따고 5년 한 사람, 운전을 5년 한 사람과 10년 한 사람과 20년 한 사람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 다른가요? 네, 수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화도 자격증을 따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네, 수화를 따고 1년이 됐는지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네, 훨씬 더 많이 차이가 좀 있겠죠. 네,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시고 농식수화는 자격증을 따시건 안 따시건 정복하셔야 되는 부분. 마임은 통역사라도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마임이 개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학문에 이것도 학문이거든요. 학문에 어떤 끝이 없구나 네, 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이걸 또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 배운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실력을 훈련 또 증진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